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와 같이 무역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다루는 자격증, 외환 전문역이나 원산지 관리사와 같이 특정 파트에 대해서만 다루는 자격증, 취업을 위해서라면 혹은 범용성을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와 같이 무역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자격증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분야의 특정 파트의 현직자다, 아니면 나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분야에 특화된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무역 결제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외환 전문역 2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전문역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입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이상하다. 그 무역 자격증 중에서는 별로 안 친숙한 것 같은데?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은 대부분 은행원들이나 금융권을 위한 금융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하지만 무역업을 꿈꾸는 우리들에게는 약간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외환 전문역 1종, 외환 전문역 2종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금융 자격증인가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금융 자격증이면서 금융 파트 중에서 무역과 연계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금융반, 무역반. 자, 그래서 금융 자격증이기도 하면서 무역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외환 전문역 1종과 2종은 1급과 2급인가요? 어느 게 더 어렵나요? 외환 전문역 1종과 2종은 1급과 2급의 관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과목을 다루는 시험입니다. 외환 전문역 1종은 외국환 거래법과 외국환 실무를 다루는 그런 시험이고, 외환 전문역 2종은 무역 결제, 그 중에서도 신용장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험입니다. 1급과 2급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1종이 더 어렵지도 않고 2종이 더 쉽지도 않습니다. 둘은 그냥 다른 시험입니다. 그러면 외환 전문역이 다른 시험에 비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자격증 시험 필승 패턴이 뭡니까? 쪽집기 교재로 이론을 신속하게 끝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유형에 익숙해지고 실제 시험에서 콕콕콕 찍어서 합격한다. 하지만 외환 전문역은 이게 안 통합니다. 그 이유는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이유로 실제 수험에 최적화된 학원 교재가 없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에 공식 수험서가 있을 뿐이고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테크닉으로 공부하는 그런 패턴에 익숙해진 수험생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시험과 같이 내가 이 제도를 알고 있고 문제를 읽고 내가 이해한 바대로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쉬운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전문역, 그 중에서도 2종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운 편이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시험 과목 및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3과목으로 구성됩니다. 1과목 수출입 실무, 2과목 국제무역 규칙, 3과목 외환 관련 여신입니다. 사실 1과목, 2과목, 3과목이라고 하지만 쉬는 시간 없이 80문제를 쭉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의 순서는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수출입 실무 다음에 외환 관련 여신이 먼저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과목 순서, 사실 과목이라는 개념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입 실무는 50점, 국제무역 규칙은 30점, 외환 관련 여신은 20점 배점으로 되어 있으며 문제는 수출입 실무가 35문제, 국제무역 규칙이 25문제, 그리고 외환 관련 여신이 2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야? 왜 100점 분량인데 80문제밖에 안 되지? 중간에 2점짜리 문제가 섞여 있다는 것이고, 제 경험에 의하면 1점짜리와 2점짜리의 난이도 차이는 상당합니다. 제가 실제 시험을 볼 때도 1점짜리 문제는 뭐야 쑥쑥쑥쑥쑥쑥 풀었던 기억이 나지만 2점짜리 문제는 쑥 이런 식으로 한번 움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수출입 실무는 말 그대로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 실무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계약 결제, 운송, 보험 이런 대부분의 것들을 다루면서 특히 결제에 집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결제 중에서도 신용장에 집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제와 수반되는 계약 내용, 결제와 수반되는 운송 내용, 결제와 수반되는 운송 서류와 보험 내용, 그리고 실제 대외무역법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데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봐야 돼?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무역사와 과목이 80에서 90% 정도 겹치기 때문에 국제무역사를 먼저 공부한 수험생이라고 하면 외환 전문역 2종이 상당히
친숙하고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목 국제무역규칙입니다. 국제무역규칙은 영어로 출제됩니다. 물론 문제의 대부분은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UCP 600을 해석하는 해설서 국제표준은행 관행 ISBP 745가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신용장 통일규칙 ISP 98, 청구보증통일규칙 URDG 758에서도 출제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과 저의 기억에 위존해보면 ISP나 URDG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출제되지도 않으며 체감적으로 UCP 600이 너무나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1과목도 그렇고 2과목도 그렇고 철저하게 결제, 그 중에서도 신용장과 UCP 600만 제대로 조지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3과목은 외환 관련 여신이라고 해서 이쪽이 약간 무역에는 안 맞고 약간 금융 쪽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20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서는 문제 많이 맞출 생각하지 말고 꽈락만 면한다는 생각으로 10문제만 맞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 보증신용장 등 1과목에서 배웠던 부분들과 그리고 2과목에서 배웠던 부분들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출제되는 부분만 맞춰주어도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며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로 떨어지면 꽈락으로 불합격입니다. 합격률은 얼마나 되나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외환 전문역 2종의 응시생들의 대부분이 전문적으로 수험 공부를 하는 대학생, 수험생이 아니라 금융권 현직자들입니다. 수험에 최적화되지 않은 현직자들이 응시를 하는데 30% 전후라고 하면은 비교적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보다 약간 난이도가 아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에서 결제, 특히 신용장 파트만 보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렸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발 시험에서 신용장이 안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했다? 외환전문역 2종은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신용장 하나만 뿌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환전문역은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보다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를 배울 때 결제 파트, 그 중에서도 신용장 파트에서 얼마나 심장에 두근거림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2주, 3주 후 공부해가지고 내 인생은 신용장 이러면서 쉽게 합격할 수가 있고 누군가는 뭐야? 왜 신용장에서만 문제가 나와? 시험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은 1년에 3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1년에 몇 번 있는지에 따라 시험의 체감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물류관리사 같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은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 한 번밖에 없어. 어떻게 나 이번에 떨어지면 1년 더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시험이 1년에 한 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외환전문역은 관대합니다. 무려 1년에 3번 있습니다. 3번이 있다라는 건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 이번에 혹시 불합격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를 잘 기억하면 다음에 또 비슷한 유형이나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합격률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전문역 1종을 공부할까요? 2종을 공부할까요? 당연히 무역 쪽 취업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2종 결제 파트 신용장 부분을 먼저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와 과목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친숙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무역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외환전문역 1종도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어떤 국내 무역 자격증 중에서 외국환 거래법을 다루는 자격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환전문역 1종이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외환전문역 2종을 먼저 합격을 해주시고 그 다음 외환전문역 1종에 도전을 하셔서 외환전문가, 결제전문가 양쪽의 타이틀을 함께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문제 자체의 저작권 때문에 기출문제도 공개되지 않고 공식 수험서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시중 학원에서 수험서를 만들기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외환전문역 2종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공식 수험서는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목당 한 권, 총 3권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꼭 합격하시어 원하는 곳에 취업 혹은 원하는 시점에 승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맞다. 나왔어. 그거 나왔어. 외환 전문역 핵심 요약 문제풀이 모의고사집이 나왔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 요약 정리도 하고 모의고사까지 있는 대박 교재 묶음사가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광고입니다. 구매하세요.